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진짜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아닙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 물론 피해야죠. 하지만 이런 명확한 유형보다 더 위험한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연애는 행복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연애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력을 외모나 능력 같은 가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도록 사람을 빛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마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매력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매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참 착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 나를 좋아해주는 것 같고 내 말에 다 맞춰주려고 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순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내 감정은 소모되고 에너지는 바닥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 들죠. 그 이유는 상대방이 감정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심지어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외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메뉴를 정하는 아주 사소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는 질문에 상대방은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표정으로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편한 걸로 먹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 파스타 먹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파스타는 어제 먹어서 좀 그런데. 그럼 한식은요? 뜨끈한 국밥 괜찮겠네요? 국밥은 어제 회식 때 먹었는데. 그럼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세상 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쯤 되면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내가 만족할 만한 정답을 맞춰봐 라고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책임은 오롯이 내 몫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메뉴를 정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사람의 숨은 욕구를 맞춰야 하나 하는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 메뉴를 고르는 눈치 게임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까다롭지 않고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욕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갈등이나 거절의 가능성조차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는 안전지대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고른 메뉴가 맛이 없었다. 그러면 이들은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역시 별로였어. 그냥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말할 걸 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나는 괜찮았는데 당신이 먹고 싶어 했잖아 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런 감정의 아웃소싱은 비단 메뉴 선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심지어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라는 말은 언뜻 헌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당신 책임입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길을 찾고 페달을 밟는데 다른 한 명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보며 어디든 좋아 라고만 말하고 있다면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지칠까요? 가끔은 옆에서 지도도 봐주고 졸리면 말도 걸어주고 휴게소에 들러 간식이라도 사오는 역할을 해줘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표정은 안 좋고 말투는 차가워졌는데 혹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까 대화에서 어떤 단어가 거슬렸는지, 지난번 약속 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온갖 추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노동을 넘어선 수사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커플이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절대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냈죠. 남자친구는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알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이유를 알아내 사과를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말해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어? 이건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의 시험대에 계속해서 올려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힌트를 줬는데도 못 알아맞히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식이죠. 하지만 연애는 퀴즈쇼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당신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독심술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역할에 지친 상대방은 결국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때로는 아주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제안에 일단은 맞춰주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불편함을 온몸으로 티내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좀 걸을까요? 라고 제안했다고 합시다. 걷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마지못해 그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걷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거나 발이 아프다는 표정을 짓거나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안을 한 사람은 즐거워야 할 산책이 가시방석이 됩니다. 아, 내가 괜한 걸 제안했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카페에 있자고 할걸?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게 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처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걷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오래 걷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우리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맞춰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나중에 터질 시한폭탄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불편한 감정은 어떻게든 새어나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매력의 핵심은 자기 책임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자신의 욕구를 책임지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는 태도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스스로 알고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조율해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연애는 속죄가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지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책임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아웃소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을 피곤한 탐정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히 서서 상대방과 함께 걷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연애하면서 어떤 순간에 이 사람 정말 매력 없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